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겸임교수 이민주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격 감정 검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강점 검사는요,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에서 보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강점을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성격 감정 검사는 지성, 연대감, 용기, 절제, 정의, 삶의 의미 등의 6개 영역에서 강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잘 발달되어 있는 성격의 강점 영역을 탐색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족한 부분을 알고 보완하고 발달시켜 가는 과정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키우고 이를 통한 자기 이해는 청소년들의 발달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부족하거나 미성숙한 면, 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발달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심리적인 자원이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자원, 잠재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중요한 6가지 영역에서 강점을 발굴하고자 의도하고 개발된 검사입니다. 검사에서 측정하는 6가지 영역과 하위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가지 영역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6가지 영역이고요. 각 영역별 하위 요인을 살펴보면 각 3개의 하위 요인들이 있습니다. 네, 먼저 지성. 지성은 창의 응용력, 호기심, 문제 해결력의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됩니다. 이 요인은 청소년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창의 응용력은 새로운 생각을 하는 능력, 상상력의 풍부함, 그리고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경향을 측정합니다. 이는 청소년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측정합니다. 두 번째, 호기심은 새로운 상황이나 사물에 대한 관심의 정도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경향을 측정합니다.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은 새로운 활동에 몰두하고 새로운 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력은 효과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능력, 복잡한 문제에 대한 처리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정보 탐색 능력을 포함합니다. 이는 청소년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대감인데요. 연대감은 공감 능력, 타인 수용, 사회적 감수성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됩니다. 이 요인은 청소년이 타인과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사회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이 발달되었는지를 측정합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공감 능력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이는 청소년이 타인의 감정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타인 수용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실패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이는 청소년이 얼마나 관용적이고 타인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사회적인 감수성은 상대방의 말의 의도나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려해서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까지를 포함합니다. 이는 청소년이 사회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세심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용기는요, 회복 탄력성, 끈기, 활력의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요인은 청소년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하고 목표를 향해 꾸준하며 일상생활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항목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힘든 일을 겪어도 빨리 회복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이는 청소년이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빠르게 다시 일반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끈기는 오래 노력해야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능력을 측정하는데요. 이 역시 청소년이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활력은 일상생활에서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데요. 이는 청소년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활기차며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항목입니다. 다음으로는 절제인데요. 절제는 관대성, 겸손, 자기주절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됩니다. 이 요인은 청소년이 얼마나 관대하고 겸손하며 자기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데요. 관대성은 다른 사람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들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포함합니다. 이는 청소년이 얼마나 이타적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관대한지를 측정합니다. 두 번째, 겸손은 다른 사람들의 비판적인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그들로부터 배우려는 태도를 측정합니다. 이는 청소년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고 그들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항목입니다. 자기주절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계획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데 이 역시 청소년이 얼마나 자기 통제력을 발달시켰고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단기적인 유혹을 억제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의 영역인데요. 책임감, 공정성, 리더십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됩니다. 이 요인은 청소년이 얼마나 책임감이 있고 공정하며 리더십이 발달되어 있는지 그 능력을 측정합니다. 책임감은 약속을 지키고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이는 청소년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항목입니다. 공정성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고 그들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측정하는데요. 이는 청소년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규칙을 준수하는지를 측정하는 항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십은 집단 내에서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고 집단원들의 요구사항을 잘 받아들이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집단에서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일을 조직하고 분배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항목입니다. 다음으로는 삶의 의미인데요. 삶의 의미는 의미, 추구, 낙관성, 삶의 목적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이 요인들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고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삶의 목적을 찾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항목입니다. 의미 추구는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포함하는데요. 이는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측정합니다. 낙관성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삶의 목적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나 신념,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태도를 포함하는데 이는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네. 다음으로는 검사 실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검사의 대상 학년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중고등학생이며 문항은 약 100여 문항이고요. 유의사항은 이 문항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항이 아니므로 문항을 충분히 잘 읽고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일치하는 문항을 잘 고르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검사 결과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학생들에게 검사 결과 보고서는 이러한 양식으로 나갑니다. 다음으로 교사들에게는 결과 보고서가 이러한 양식으로 나갑니다. 반 번호 이름 그리고 결과 점수 앞에 결과 유효성이 먼저 제시가 됩니다. 결과를 해석하시기 전에 검사가 유효한지 꼭 확인하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검사는 검사자와 학생이 1대1로 하는 검사가 아니라 학교에서 행해지는 단체 검사이기 때문에 결과의 유효성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결과가 타당한지 측정하는 4가지 검사 타당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당도는 반응률, 일관성 지수, 긍정인상 편향, 부정인상 편향 이렇게 4가지로 나타나는데요.
반응률은 전체 문항 중에 학생이 응답한 비율이고 일관성 지수는 비슷한 문항에 대해서 학생들이 응답하는 반응의 일치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반응률과 일관성 지수가 나쁠 경우에 타당도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또한 긍정인상 편향과 부정인상 편향에서는요. 학생들이 솔직하게 검사에 대답하지 않는 이제 방어적인 반응이나 비전형적인 반응을 측정을 하여서 긍정인상 편향 점수가 너무 높거나 부정인상 편향 점수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서 검사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타당도 지수를 먼저 보시고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신 후에 이제 본격적인 검사 결과에 대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받아보는 검사 결과 보고서를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명드렸던 타당도와 결과 유용성 항목에 대해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성격 강점 영역의 결과가 프로파일로 제시가 되고요. 세 번째는 성격 강점 영역별 상세 해석 및 종합 해석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결과 상세 해석이 이제 제시가 되는데 영역별로 학생의 강점과 발달이 잘 되어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직 발달 중이거나 잠재력이 있는 영역, 아직 발달이 되진 않았지만 잠재력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 발달을 위한 방향성과 방법 등을 제시합니다. 결과는 T점수에 따라서 제시가 되고요. T점수는 평균 50점, 표준 편차 10점을 기준으로 연령과 집단에 맞게 표준화한 점수입니다. T점수에 따라서 매우 높음과 매우 낮음의 등급으로 결과가 나가며 이 등급에 따라서 학생에 대한 자세한 해석이 함께 제시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인용 결과 워크지가 함께 나가는데요. 이 워크지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나의 강점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이제 활용하는 것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교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강점이 두드러진 학생과 약점이 두드러진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항목별로 분류가 되어서 나가는데요. 학생들의 발달을 영역별로 보실 수 있고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영역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약점으로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조별 활동을 할 때 적절하게 배치하시거나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활동을 구상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획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점을 활용하여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시는데도 본 검사 결과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검사 결과 활용법은 선생님들은 이 학생들의 성격 강점을 다각도로 평가하여서 그 학생들의 강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학습 역량 증진이나 학생의 발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학생들은 자신의 성격 강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키울 수 있고 긍정적인 인성 발달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성격적 강점을 활용해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데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여 학업이나 대인관계 그리고 미래의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시는 데 이제 지표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성격 강점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도와 지원을 제공하실 수 있고요. 성격 강점 검사의 결과를 학생들은 자신의 강점을 삶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과 정서를 형성하는 데 근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각도의 측면에서 청소년의 성격 강점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을 이해하고 그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각 학생들의 심리 내적인 강점, 심리적인 자본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원하는 자신의 미래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동력으로 이 검사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타당하고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또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정서를 경험하실 수 있다면 저희 검사 개발팀들은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